이번 총선에서 일방적으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을 향한 수사는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집권 기간 동안에 자행되어 왔던 뇌물수수 사건, 선거 조작 사건, 탈원전, 태양광 비리 등등 수많은 중대 범죄 의혹들 중에서 이번 수사는 문재인의 딸 문다혜와 그녀의 전 남편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이상직 전 의원과 공모해서 문재인의 딸과 전 사위가 태국으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던 그 내막과 타이 이스타젯 항공사에 사위가 취업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 수사는 2023년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수사입니다. 4월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감으로 총선 기간에 중단되었다가 다시 수사가 재개되었습니다. 타이 이스타젯 채용 특혜,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하면서 사위 가족이 해외로 도피하고 도망가는 과정에서 이상직 이스타 회장과 청와대 권력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으로 권력 남용, 뇌물 비리의 정황을 추적해 왔습니다. 2018년 7월 항공업계 경험이 전혀 없는 서창호 씨가 태국의 이스타젯 항공사의 고위 임원으로 갑작스럽게 취업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상직 이스타젯 회장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특별 임명된 지 4개월 만에 발생한 일입니다. 검찰은 이것을 명백한 대가성 채용으로 보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직 전 의원은 문재인과 매우 가깝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인물입니다. 이러한 배경이 서창호 씨의 채용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에서는 항공사 경력이 전무했던 문재인의 사위 서창호 씨가 태국 이스타젯 항공의 고위 임원으로 취업하게 된 것은 단순한 취업을 넘어서 대가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족들과 관련한 비리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집중해 왔는데요. 이 수사로 인해서 관련자들의 금융거래 내역, 통신기록, 취업 과정의 서류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과정에서 그들의 다양한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탈원전, 태양광, 대북 정책 등과는 달리 문재인 가족의 개인적 비리라는 점에서 심각한 권력 남용에 있습니다. 전주지검 이창수 지검장은 과거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수사하고 이재명을 기소한 경험이 있는 인물입니다. 이번 문재인 관련 수사에도 강력한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최근 문재인의 가족 수사에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등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통치력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왔습니다. 이창수 지검장은 이원석 총장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주지검에서는 문재인의 전 사위 서창호 씨와 그의 모친과 매형에게 총 19차례의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서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19번의 출석 요구 모두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입니다. 문재인은 그래도 한때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가 이혼한 사위까지 보호해야 하는 정말 비굴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주지검은 이상직 사건과 관련해서 서창호 씨의 모친과 매형에 대해서
현금 전달, 금전 거래 등의 혐의를 확보하고 검찰에 출석을 요구하고 있고, 그러나 응하지는 않고 있지만 현직 대통령의 가족이 해외로 도피할 정도로 무언가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볼 때 중대한 사건임은 분명합니다. 거기에는 막대한 경호 비용, 주거 비용까지 소요됩니다. 전주지검은 이에 대해서 금융거래와 해외 이주 경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스타젯 항공 창업주인 이상직은 공직 경험도 전혀 없는 사람이 2018년 중진공 이사장에 취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전주에서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이상직과 관련한 사건들은 제3자 뇌물 혐의가 분명해 보입니다. 현재 홍종학 전 중기부 장관, 최수규 전 차관, 그리고 김우호 전 인사혁신처 차장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는 서창호 씨와 문재인 딱 두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범죄 사실에도 불구하고 윤건영, 이용선, 진성준 등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 27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주변 인물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먼지털이식 불법 수사라고 규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검찰이 참고인 가족까지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불법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특히 전주지검에서 문재인의 전 사위의 모친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주지검장은 이원석 총장의 문재인 수사에 대한 신중한 태도와 친문 세력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더욱 공격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 주영원 전 경호처장 등 문재인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도 이미 소환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초기 민정수석실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핵심부를 한동훈 위원장에게 맡긴 그러한 결정이 최악의 실책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을 약화시켰습니다. 한동훈, 이원석에게 권력이 과도하게 부여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법무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많은 불법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의 장관 한 명도 구색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들에게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에 중대한 도전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부터 9월까지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야당의 집중적인 공세가 있을 것이고, 한동훈, 이원석의 검찰 내부에 있는 세력들이 저항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특히 한동훈의 현재 태도로 봐서 임기 3년이나 남은 대통령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불길한 징조라 하겠습니다. 집권 2년차 대규모 검찰 인사, 그리고 9월에 있는 신임 검찰총장 임명을 통해서 이제는 검찰에 강력한 충성파들이 전면에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참패한 상황에서 범죄 집단으로 변질되어 버린 국회 권력을 대응하기 위한 방법에는 강력한 법치를 추구하든가, 또 아니면 범죄 집단에 굴복하든가 결탁하는 것 두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혜로운 선택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임기 3년이나 남았습니다. 내년 하반기까지 강력한 적폐 청산의 권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야 윤석열 정부는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혁명에 준하는
격변의 시기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버튼 꼭 눌러야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